예,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사랑을 포기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을 포기해라. 뭔 소리냐. 사랑을 포기해라. 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믿어왔던 이거는 사실 한국 남자들만 믿어왔던 건 아닙니다. 그냥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학업을 하고, 성취를 이뤄서 취업을 하고, 안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물론 아닌 나라도 있지만 보통 이제 좀 그냥 평범한 남자들은 이렇게 하죠. 물론 뭐 소꿉친구 뭐 결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다 족가시고요. 일단 한국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착각은 뭐냐면 안정 궤도에 이르면 사랑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막 별거 막 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왜? 나도 예쁜 와이프 만나고 토끼 같은 마누라와 씨발 뭐였지 그거? 자식 새끼들 낳고 그거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남자는 안정적이어지면 결혼이 생각하고 여자는 불안정해지면 결혼을 생각하죠. 근데 이 공식은 우리 세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위의 세대, 뭐 40대라든지 뭐 이런 세대까지만 유효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안정적이어져도 결혼을 안 하죠. 왜? 결혼을 하면 불안정해지니까. 참 힘든 시대입니다. 고용시장은 붕괴됐어요. 20대 취업자는 17만 명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청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줄고 있어요. 근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2030을 손절치고 그냥 노인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고 보면 돼요. 예. 쉬었음 청년은 41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고 신규 채용 중 비정규직 비중이 64.5%입니다. 예. 이 지옥 같은 취업난을 뚫고 30대 이후에 간신히 기반을 갖춘 거예요. 그것만으로 해도 상위 10%, 한 5% 가까이는 된 겁니다. 아, 내가 결혼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상위 5%, 10%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미 저 정도의 기반을 갖추려면 저런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취업난이나 이렇게 구직난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갈아 넣었겠죠.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뭐 이것저것 뭐 인턴십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참여하고 회사에서 기반을 갖추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이미 생존을 하는데 청춘의 에너지를 다 쓴 거야. 하얗게 불태운 거라고 내일의 조처럼. 근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내 청춘을 다시 오지 않을 20대를 모두 바쳐가면서 해왔던 그 어떤 재산이나 어떤 성과를 가로채려 하는 물론 이걸 결혼을 하는데 가로채려 한다는 건 아니죠. 근데 하지만 배우자라는 명목으로 그 재산을 함께 공유하려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30대 남자들의 미래라는 거죠.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뒤처진 어떤 유리된 존재예요. 저는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고 이 정도를 간 사람들이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생각합니다. 30대 때는 가치관이 이렇게 되게 경화돼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가치관의 형성기입니다. 그래서 20대는 물처럼 아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이러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20대 한 초반 정도까지. 저는 20대 중반만 가도 답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좀 사견인데 나이 문화가 있잖아. 그래서 나이를 존나 따지잖아. 근데 내가 어제 막 봤는데 마트에서도 어떤 애새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살, 8살 되는 애들이야. 근데 8살 되는 애가 7살 되는 애한테 야 내가 형이니까 내 말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 1살 차이면 그리고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그 차이면은 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나이 때는 커 보일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이 다 교육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말 들어 형이 할게 막
뭐 아니면은 뭐 막 오빠가 막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좀 오글거리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남의 나이에 관심이 없고 남도 제 나이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한국은. 예. 어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전부 다 계급을 나누잖아. 한 살 한 살 한 살 차이로. 그런 것부터가 이미 가치관을 되게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게 하고 굳게 만드는 거 아닐까. 왜냐면 우리는 나이 때마다 뭐 해야 할 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루트가 노선이란 게 있잖아. 그거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잖아. 물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정해진 루트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데 한국은 조금 정도가 지나치다. 한국에서 솔직히 타인에게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거짓말 같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사견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20대 때는 그래서 아무튼 가치관이 잘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20대 때 젊을 땐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맞춰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둘 사이를. 근데 지금 현재 평균 초혼 연령이 몇 살이죠? 남성은 33.9세. 거의 34살입니다. 근데 이게 만 나이예요. 그러면 35, 36세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얼마죠? 31.6세입니다. 그러면 32, 33세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살아온 연애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결혼이라는 어떤 그 둘의 어떤 서약이 없이 그냥 살아온 사람들은 이미 가치관이 형성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할 거예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근데 지금 이제 가가처럼 이제 서로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무르익기 그러니까 딱딱해지기 전에는 서로 만나서 이제 맞춰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치관이 단단히 굳어서 경제적 여건까지 갖췄기 때문에 왜냐면 나이가 많이 결혼을 하니까 물론 자산이 많이 있고 그다가 한창 일할 때잖아요. 남자 여자는 둘 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내가 맞출 필요가 없는 거야. 돈도 있겠다. 나도 능력도 있겠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춰가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서로 이렇게 융화되어야 될 판에 아싸리판이 난 거죠. 결혼 시장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남성의 우선순위는 이제 외모죠. 본능적 끌림, 어떤 사랑. 그러니까 남자가 오히려 더 사랑에 대해서 솔직한 거죠. 왜? 첫눈에 반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왜냐면 여자는 이것저것 따지려 들어요. 왜냐면 여자는 안정을 추구하거든. 왜냐면 옛날 고대 선사 시대부터 강한 수컷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해야 여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암컷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를 계속 본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제 30대 남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제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30대뿐만이 아니라 2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내가 사랑을 받겠다고 사랑을 계속 주지 않아. 그럼 나는 죽는 거야. 나는 더욱 상처받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냐면 30대 남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부양할 조건, 새로운 아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그 취집을 하려는 여자들은. 그래서 동나이대 여성들은 20대 때 전성기를 다 즐기고 꺾이기 전에 취집을 기획을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딱 이제 설거지 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거래라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해라는 단어는 없는 거죠. 이혼하면 2024년 총 이혼 건수 9만 1000건입니다. 이혼율 최고점. 남성 40대 후반, 여성 40대 초반. 여자는 참을성이 더 없는 거죠. 여자가 참을성이 있다고 누가 그랬어, 씨발. 남자는 존버하다가 40대 후반 돼서 이혼 당하고 여성은 40대 초반 돼서 이혼 당하는 거죠. 이혼하는 거죠. 압도적 이혼 사유, 성격 차이 및 경제 문제. 이게 보면은 경제 문제가 왜 그러냐면 남자가 제가 이전 영상에도 있습니다.
남자가 40대 후반 되면은 이제 명예퇴직이나 뭐 아니 이렇게 퇴직이나 아무튼 그 이직을 강요당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돈 떨어지면 이혼 당하는 거야. 씨발. 그 씨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로 씨발 34살에 결혼해서 40대 후반에 이혼하면은 10년 사는 건 아닙니까? 10년 살든지 아니면 뭐 길어야 한 15년 사는 거잖아요. 씨발 15년 살고 이혼할 거면 씨발 왜 결혼을 하냐? 진짜 정신 나갔냐? 업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냥 존나 그렇게 좀 애틋하고 막 오붓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건가? 씨발년들 하여간 조건으로 만난 이들에게 타협은 없다. 이혼이 쉽고 양보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사랑으로 결속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냉철한 판단입니다. 밑바닥에 깔린 이기적인 조건의 불일치가 표면화되는 순간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니까 도축은 사실상 계약의 해지이자 완성인 거죠. 도축론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한참 어린 20대 여자는 나를 순수하게 사랑해 줄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냐? 여자를 아직도 몰라 이 양반아. 예. 여자를 아직도 모르냐? 또 속냐 한남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20대 여자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여자가 더 나이 많은 남자에게 끌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통 한 절반은 영악함이고 50%는 홍대병에 불과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선택을 내가 했다. 라는 어떤 그런 홍대병, 호기심 그런 거고 50대 나머지 50%는 이제 뜯어먹을 거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서우파 채널에서 수많은 남녀 갈등의 어떤 사례를 볼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막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의사 남편도 있고 막 무슨 뭐 저기 삼성전자 다니고 막 하이닉스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저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너 이겼어, 너 최고야, 너 잘했어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예. 개꿀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다 하나.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비춰지는 모습을 객관화시키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의 비춰지는 모습을 객관화를 시켰어야 돼. 자기가 30살이고 그러면 다른 출구 전략을 선택했겠지. 돈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자기가 원하는 게 정말 어떤 여자였을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자식이었을지 그런 걸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냥 내가 삼성전자 이거니까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근데 줄 사랑이 없는 거야. 여자는. 왜? 20대 때 자신의 전성기 때 씹고 뜯고 물고 빨고 즐기면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기를 이제 평생 책임져 줄 남편에게 줄 사랑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거. 성냥개비의 성냥을 다 써버린 거죠. 안타깝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또 이게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또 바보처럼 세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여전히 사랑을 갈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학 입시 후 취업 안 되는 지금의 한국 사회 시스템에 빠진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사기당할 뿐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달려와서 위너가 됐어. 위너가 돼서 내 트로피를 얻을 거야. 그리고 내 트로피 와이프를 가져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씨발 작업당했어. 예.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면 사랑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거 어떤 노무사님의 채널 보고 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건데 뭐냐면 마음 한켠에 증오심과 복수심을 장착하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 만약에 나를 사랑해주지 않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증오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랑을 바친다. 참 이상하죠. 인간의 삶이란 진짜 알 수가 없어. 나이가 들수록 대다수의 인간은 망가지거나 퇴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에 이제 그게 많이 깨졌죠.
옛날엔 노인이 굉장히 현명하고 막 대단하고 그럴 줄 알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노인이 과연 그런가요? 별로 그렇지 않죠. 어, 대다수의 정말 특출나신 분들,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노인이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해지거나 뭐 어떤 인사이트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노인분들은 어떤 거냐면 그냥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냥 그 사람이 나이가 먹은 거고, 예전에도 개차반인 새끼들은 나이 처먹고도 그냥 개차반이에요. 네, 노인네 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무언가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복수하겠다. 세상이 나를 저버리게 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을 저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저버리게 두진 않겠다라는 그 조조의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랑받기를 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랑받기 포기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어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 증오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복수하겠다. 물론 뭐 그 복수라는 게 막 불 지르고 막 뭐 사고 치고 무차별 살상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주 차가운 증오심을 갖고 그래? 이 개 같은 년들 이런 어떤 그 두고 보자 라는 어떤 그런 거 파이팅 정신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아주 차갑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앞으로의 특히 한국의 세계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가혹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증오심을 기르는 훈련을 해놔야 앞으로의 그 여자들의 가짜 사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가짜 사랑 공세를 받게 될 거예요. 왜? 여자들은 버티지 못할 거거든요. 여자들은 군대도 못 버티는데 이 냉혹한 사회를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자동적으로 군대를 버티고 오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거죠. 왜? 참을성 훈련에 그 도움을 주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참을성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이제 그 어떤 마음 안에는 사랑을 포기하되,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되, 거기 안에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어떤 증오심, 복수심이 자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건 제 철학이. 그래서 아무튼 국어를 멈춰라. 뭐 이거는 AI가 지 멋대로 만든 건데, 아무튼 30살이 넘고 30살 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자들한테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그냥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걸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자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여자를 믿는 거거든. 근데 믿을 게 없어서 여자를 믿냐?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여자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한테 믿을 만한 여자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게 망상장애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거한국이라는 나라에 떨어진 어떤 그 비밀 요원이다 생각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물론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친하게 지내도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 자유예요.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자유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사랑이 정말로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리고 거래를 인정할 것. 모든 만남은 철저한 가치 교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면 돈 없으면 아무도 말을 안 들어줘요. 돈 없으면 조롱거리 취급당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요. 근데 한국뿐만이 그런 줄 알았죠? 제가 그 미국 힙합 노래 듣는데 거기서도 줄창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랑 흑인 사회랑 좀 비슷한 면이 있나?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왜냐면 돈 없으면 그냥 거기서도 농담거리 취급으로 여겨진다 막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만큼 자본주의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고
사회주의적인 측면도 있는데 둘 다 존나 안 좋은 점만 유교와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만 했다던 그 모 작가가 생각나네. 그래 흑마법을 다룰 건 뭐 이건 존나 뭐 씨발 이 새끼 왜 이렇게 오글거리게 쓴 거야. 외로움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라. 물론 이거 동의하시죠? 외로움을 세상을 향한 증오심과 개인의 극단적 발전을 위한 고효율 연료로 태워라. 예. 여러분 몇 년만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QQQ 매수하고 뭐 하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시발 그냥 별별 막 그냥 똥파리 새끼들이 다 들러붙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다 무시하십시오. 왜냐면 여러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 형성이나 여러분의 어떤 지적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준 사람들의 말만 들어야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아주 차갑게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포기하기 힘들죠. 이것은 본능이니까. 하지만 내려놓을 각오는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사랑받으려는 기대를 버리는 순간 어떤 타격에도 절대